8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 서쪽 일부 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는데요. 강원 지역도 오늘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영서 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현재 원주 지방의 기온은 22도, 오늘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음식 개발이 10년째 이어져 오면서 4개의 대표 음식이 지정되었지만 정착이 미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대표 음식 정착 상황과 또 대표 음식에 대한 시민들 또 관광객들의 반응 또 개선점은 없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리포터 코너에서는 올해 온열 질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과 여름철 건강관리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강원지원이 횡성에서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강원지원은 1993년 횡성에서 출장소로 업무를 시작한 뒤 2014년 지원 독립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도축장과 도계장 8곳, 달걀 집화장 3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품질평가, 축산물 유통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횡성 지역 청년들의 모임이 결성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횡성군 청년 공동체 가칭 슬기로운 횡성 청년 생활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첫 회의를 가졌으며 이 모임은 청년 창업 콘텐츠 기획사 더 크리에이티브를 주축으로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횡성 청년 생활은 지역 내 청년들의 소통과 청년 아카데미, 청년 문화기획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 활동의 근거지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민관학 협력체제를 통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영월행복교육지구가 2025년까지 운영됩니다.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영월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교육청은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음식 개발이 10년째 이어져 오면서 원주 복숭아 불고기, 뽕잎밥, 추어탕, 관찰사 옹심이까지 4개의 대표 음식이 지정되었지만 정착이 미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들 4개의 대표 음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더 이상 또 대표 음식을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원주시의 대표 음식 정착 상황과 또 시민들,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재섭입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예. 자, 원주시의 대표 음식 개발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까지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를 활용한 관찰사 옹심이를 끝으로 원주시 대표 음식 개발이 마무리되기도 했는데 자, 원주 대표 음식 개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원주시에서 대표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먼저 신재섭 의원님. 네. 실제로 아마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고요. 어쨌든 지정은 2012년에 처음 됐습니다. 2012년에. 네. 그 원주 뽕잎밥, 그다음에 원주 복숭아 불고기, 그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원주 추어탕 2019년에 또 2020년에 이제 관찰사 옹심이를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원주시가 이제 대표 음식 발굴을 위해서 원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다양한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대표 음식을 정착시키기 노력했습니다만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그 칼국수, 네. 또 만두 이런 걸 또 용역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개발을 위해서도 또 역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정착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동수 번영회장님, 이 요리 경연 대회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뽕밥이었으니까 뽕밥에 이어서 좀 텀을 두고 복숭아 불고기가 또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네. 같이 두 가지가 같이 됐었나요? 원뽕잎 황태밥하고 네. 뭐 치악산 복숭아 불고기가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선정된 다음에 이제 대표 음식점을 네. 또 육성을 하고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쭉 이어오다가 2017년도에 제1회 원주 대표 음식 개발 전국 뭐 요리 경연 대회 또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요리 경연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발된 음식들이 복숭아 불고기 아니죠. 그 전에는 시에서 하여간 뭐 자체적으로 여러 평가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2017년도에 제1회 그 경연 대회에서 선정된 그 대표 음식은 그 당시에는 관찰사 밥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가지고 한식이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뭐 선정은 됐었는데 그 다음에 그 확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빠지고서 그 중에 이제 뭐 관찰사 이름만 따서 2020년도에 옹심이 감자를 재료로 한 그 새옹심이라 그러죠. 네. 그 옹심이를 이제 대표 음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원주는 만두 골목이 있을 만큼 만두도 굉장히 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음식들이 뽕밥, 복숭아 불고기, 또 최근까지 관찰사 옹심이까지 처음에 이제 두 뽕잎밥하고 불고기 음식 선정이 되면서 음식 대표 음식 지정업소도 좀 선정이 됐었던 것 같고요. 처음엔 굉장히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처음엔 그 좀 당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조리법 전수라든가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뭐 간판 지원, 뭐 상수도 요금 감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이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손님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손님이 이제 찾질 않으니까 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셔요. 좀 특색을 잘 모르겠다. 맛이 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복숭아 불고기는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좀 비싼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 맛 때문에 지정이 취소를 스스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업소에서 지정업소에서 안 하겠다. 본인 스스로 반납하신 거죠. 네. 이 당시 저희 그 직장에서도 대표 음식 좀 홍보차 좀 팔아주자 해서 단체 회식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일부러 막 찾아서 먹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은 제가 볼 때는 맛입니다. 맛만 좋으면은 참 어디 구석에 있어도 골목에 있어도 다 찾아가죠. 그런 맛깔나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대표 음식으로 되는 것이죠. 시에서 대표 음식이 우리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행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맛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시에서. 그렇죠. 이 맛을 제대로 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 장인들이 스스로 이런 그 대표 음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좀 찾아서 즐겨 드시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 발생적으로 대표 음식이 돼야지 이게 시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그 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이 얼마나 지금 고급화돼 있고 섬세한데 그래야 이제 뭐 찾아오는 지인들이거나 그럼요. 친인척들이거나 또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죠 시에서도.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시에 들어간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전서부터 이제 원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춘천은 뭐 어떻고 전주는 뭐 어떻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네. 춘천이 유명한지 막국수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네. 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외지에서 와서 이제 늘 그것을 맛보고 가시는데 원주에는 왜 그것이 없냐 이런 그러게요.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네, 원주 하면 네. 예전에 저도 원주 오기 전에 추어탕이 굉장히 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건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 네, 좀 원주 좋아하지만. 추어탕은 네, 이제 예전부터는 좀 유명했죠. 원주 네. 추어탕 쪽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추어탕 자체 음식이 요즘같이 다양한 그 지금 음식 메뉴가 있는 상태에서는 호불호가 좀 있고 좀 대표성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발된 원주 대표 음식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관광객은 좀 뭐 차후 생각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홍보를 좀 더 해서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아마 음식을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아마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이제 4가지를 지정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추가로는 좀 보류하고 네. 이제 홍보해서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음식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음식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잡아가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종류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네. 이게 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앞서 복숭아 불고기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좀 달짝지근하고 입맛에도 맞고 선호하고 찾지만 가격대가 좀 비싸다. 그래서 안 먹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에서 배불리 먹을 정도면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했을 그래서 때 이제 먹기에 좀 부담스럽다. 예, 청소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2명 있으면 네. 아마 부모가 젓가락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네. 이게 또 양이 아주 얇아요. 그렇죠. 네, 양도 적고. 네, 속이 얇고 가격은 좀 되기 때문에 한창 먹을 나이. 이렇게 막 불판에 올려놓자마자 갖다 먹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 대표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병수 번영회장님? 이제 가격면도 고려하지 않고. 당연하죠. 음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가 맛이고, 네. 그다음에 가성비 2가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원주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네. 원주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가 5,500개 이상이 됩니다. 예. 그중에 지금 우리 대표 음식을 파는 데가 불과 한 50군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나마 지정업소도 다 본인들이 취소. 이제 그런 이유가 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는 지정업소에 활성화를 시키고 싶겠죠. 네. 근데 정작 지정업체를 받아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많이 팔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뒤따라지가 않으니까. 그럼 지정 그 업소에서는 그 음식만 팔아야 됩니까? 다른 음식은 같이? 그것도 문제긴 한데요. 네. 뭐 어쨌든 제 욕심에서 볼 때는 대표 음식으로 지정된 것만 팔고 원주 대표 음식 식당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는 이제 보조 메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원주시에서?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첫 번째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쓰레기 봉투나 그 하수 요금, 상수 요금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존에 팔고 있던 장사를 하고 있던 거기에 보조 메뉴로 끼어들어서 하니까 이게 뭐 본인들 자체도
홍보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뭐 네. 자기네가 10개 가지고 있던 메뉴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되면 네. 그걸 위해서 뭐 홍보를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벽에 보면 이제 홍보 내용들이 붙어 있고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도 원주 대표 음식이라는 간판이 너무 작게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넓게 좀 해주고 그래서 어떤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그래서 이번에 뭐 서울역 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다가 홍보하려고 뭐 그런다고 또 하고 있어요. 예산은 잡혀 있어요. 이제 간이언 관광지 이제 대단히 단지 개발되며 그 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원주에 오시면 맛있게 볼거리 구경하시고 그 뭐 금강산도시 구경이라고 먹는 것 굉장히 좀 요즘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그 패턴을 보면요. 네. 이제 볼거리, 뭐 놀거리, 체험, 먹을거리, 네, 체험거리 뭐 네.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한 70%가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먹으러 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먹거리로 소비하는 부분이 많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우리 원주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 음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시에서 많은 고민도 해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 음식이라는 것이 음식 맛 소문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1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노력해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큰 성과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을 보고 오히려 원주 각 지역에서 진짜 고유하고 특색 있는 그런 음식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시에는 그러한 원래 음식을 만든 장인들이 음식 요리가들이 개발한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하고 홍보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직접적으로 뭐 이제 대표 음식을 지정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표 음식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들 또 원주에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음식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시간이 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주 추어탕을 원주 대표 음식으로 하려고 한 20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많이 홍보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화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치어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식을 해서 우리가 먹고 또 자연산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남원인가 어디서 부화에 성공했다. 우리 남원 거 외에는 다 저기 외국산이다 이렇게 홍보가 됐어요. 네. 아니요. 저 지인이 요 가까운 주천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직접 키우시는데 성공해서 지금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그 홍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좀 급하지 않게 수입산이 아닌 차근하게 하면 우리 더 원주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부화 성공한 것이 뭐 사기였다. 이래서 원주가 이제 대표 음식으로 추어탕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된 계기가 수입산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주 지역의 대표 음식 이 어떻게 좀 정착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까요? 뭐 이거 지금 오늘 듣고, 계속 같은 고민거리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일단 일반 시민들도 좀 더 우리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시에서는 뭐 직접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음식을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어떤 그 분위기 진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과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은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정업소에서 이렇게 취소하지 않도록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주신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지정이 돼서 음식 장사 하는데 그 보조도 물론 있지만 이게 신메뉴예요. 기존에 있던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먹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낯설어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일단 드시게 해보고 네. 뭐 건강에 좋든 아니면 맛이 좋든 간에 그래서 입소문을 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오죽했으면 지금 씨가 이걸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관찰사 옹심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먹어보질 않았으니.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하고. 근데 이름 자체도 네. 참 난해합니다. 관찰사 옹심이. 대표 음식 그러면은 네. 각 지역 이름이 앞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뒤에는 쉽게 들어갑니다. 그죠? 뭐 뭐 춘천 막국수, 광양 불고기는 광양의 불고기입니다. 네. 안동 찜닭. 네. 그럼 쉬워. 관찰사 옹심이 그러면 이 관찰사라는 개념이 원주 사람은 원주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지. 네. 대한민국 전국에서 관찰사 그러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름 짓는 것도 이름 짓는 것부터. 좀 통용 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네. 대중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서 네 가지 했으면 중에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원주자가 빠져 있어요. 네. 관찰사 옹심이만 그냥 관찰사 옹심이에요. 네. 앞으로 뭐 2019년 원주시에서 향토 음식 발굴 육성과 또 관리조례 전부 개정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토 음식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원주 대표 음식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지인들 오시면 홍보도 함께 더불어서 원주 대표 음식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 내내 지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법, 또 여름철 건강관리까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도 폭염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외에도 냉방병이나 식중독 같은 다양한 여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온열 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오면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체온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요. 각 질환별 증상과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온열 질환 환자가 늘었는데요. 지난 10일까지 원주에서는 13명의 온열 질환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주로 고령 환자들이나 더운 날씨에 장시간 근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 어지러움, 두통, 근육통부터 해서 더 악화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폭염 환경에서 수분 보충을 잘 못하면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낮아지면서 증상이 발현되는데요. 이렇게 야외 근로자 중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원주 한 작업장에서 일하던 인부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에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온열 질환이 증상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기독병원 응급의학과 이윤석 교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면 바로 119를 신고하셔서 119 구급병원에 요청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을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최대한 옷을 좀 벗기고 열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좀 시원하게 옷을 벗겨서 하고 수분 보충을 시키고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게 온열 질환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몸의 열을
저희 몸에서는 그걸 관리를 해주는데 낙에 날아갈 수 있게 땀이나든지 그거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열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냐 없냐로 판단해서 우선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의식 없는 경우는 119 신고, 의식 없으면 우선은 시원하게 하고 소금 붙여주시고. 네. 자,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법 미리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좀 많이 오르겠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폭염 대처 요령으로는요. 첫째로 더운 시간대 피하기입니다.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둘째로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책넓은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더운 날일수록 음식 먹기 전후로 청결에 신경 쓰시면서 식중독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는 만성질환자와 독거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 보건소 소속 건강관리사들이 직접 대상 가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는데요. 폭염 대비 물품을 배부하고 응급 대처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고령자일수록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 적응 능력이 낮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온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폭염에 대비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